안녕하세요 여러분, 신기방기 산업안전 기사 저자 한혜유자 리더입니다. 자, 오늘은 2016년 필답형 2회차 해설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자, MSDS 문제가 나왔네요. 문제 먼저 보시죠.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상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작성 시 포함사항 16가지 중 제외사항을 뺀 4가지를 작성하시오. 자, 제외사항은 화학 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취급 및 저장 방법, 물리화학적 특징, 폐기시 주의사항, 그 밖의 참고사항을 제외하고 작성하라고 하는 거네요. 자, 제가 지금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제가 지금 1, 2, 3, 4, 5를 해놓고 6번을 띄워놨죠. 그 이유는 뭐냐면 외우기 쉬운 거를 먼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1번 유해성, 위험성, 2번 응급조치 요령, 3번 폭발, 화재 시 대처 방법, 4번 누입니다. 누출 사고 시 대처 방법입니다. 5번 노죠, 노출 방지입니다. 노출 방지 및 개인 보호구입니다. 그래서 외운 암기법은 유웅폭누노라고 외우십니다. 유웅폭누노. 이렇게 외우시고,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6번부터 9번까지 안독환원으로 해서 안정성 및 반응성, 독성에 관한 정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운송에 필요한 정보, 이렇게 외우시면 될 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공정안전보건서에 포함되어야 한 사항 4가지를 쓰라고 했습니다. 이건 많이 나왔던 문제죠. 암기법도 아시죠? 암기법 써드릴게요. 자, 공공안비. 자, 공정 안전자료. 2번 공정 위험성 평가서. 안전 운전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공안비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공공안비.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최다 빈출 문제입니다. 최다 빈출 문제. 지금까지 해당 문제는 약 14번에서 15번 정도 나왔어요. 정말 많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비눈, 그 밖의 기상 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한 날씨가 몹시 나빠서 작업을 중지시킨 후 또는 비계를 조립 해체하거나 또는 변경한 후 그 비계에서 작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 시작 전 비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한다. 비계의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4가지를 쓰라고 했습니다. 답 바로 보시죠. 자, 해당에 일단 암기법 먼저 써드릴게요. 암기법. 손발 연기해입니다. 손발 연기해. 자, 손잡이죠. 손잡이의 탈락 여부. 발판 재료의 손상 여부 및 부착 또는 걸림 상태. 그리고 연결 재료 및 연결 철물의 손상 또는 부식 상태입니다. 부식 상태. 그리고 손발 기가 되죠. 기둥의 치마, 변형, 변위 또는 흔들림 상태. 그리고 마지막 해당 비계의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림 상태. 그 마지막 로가 있습니다. 로프의 부착 상태 및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희는 암기법을 손발 연기해 로로 가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가로 열고, 자, 손잡이의 탈락 여부를 제외하시오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여부 제외. 그리고 나올 때 여기 4가지로 되어 있죠. 4가지가 아니라 5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손발 연기해가 아닌 손발 연기해로로 외운다는 거죠. 손발 연기해로로 해서 6가지를 외워놓는 게 더 이득이라는 겁니다. 왜? 이거는 많이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보통 일반인분들이 손발 연기해 5가지 외운다는 것도 어느 정도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만약에 출제자가 낸다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손잡이의 탈락 여부는 제외해라. 왜? 쉽게 외워지는 거는 제외를 시키고 어려운 부분, 로를 잘 안 외운단 말이죠. 로프의 부착 상태 및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이 부분 잘 안 외우기 때문에 이것까지 외울 수 있도록 유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문제는 우리는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더 많이 외워놓으면 더 이득이기 때문에 많이 외워놓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발, 연기, 해, 로로 가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계산 문제가 나왔네요. 계산 문제. 자, 읽어보시죠. 어느 실내 작업장의 소음 수준을 측정한 결과 8시간 작업하는 동안 85dB에 2시간, 90dB에 4시간, 95dB에 2시간의 강렬한 소음에 노출되었다. 소음 노출 수준과 소음 노출 수준 초과 여부를 구하려 놨습니다. 자, 이거는, 이 문제는 일단은 하나 아셔야 할 게, 2023년에 법 개정으로 인해서 85dB에 삭제되었습니다. 그 말은 즉슨 2016년도의 필답형 2회차의 답안과 현재의 답안은 틀리다는 거겠죠. 자, 읽어보시면 85dB 기준인 16분의 2는 풀이에서 빠져야 합니다. 그리고 다만 문제에서 허용한 시간이 주어진다면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식에 포함시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 아래의 노출 기준과 노출 수준 식을 활용해서 소음 노출 수준을 계산했을 때 100%를 초과한 경우 TND 초과가 되는 겁니다. 자, 식을 보시면 소음 노출 수준은 T1분의 C1 더하기 T2분의 C2 이렇게 쭉쭉쭉 가는 겁니다. 그래서 TN분의 CN 곱하기 100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85dB은 사라지는 거겠죠? 없어졌으니까 없어지고, 자, 90dB에 4시간이라고 했잖아요. 자, 90dB은 8분의 4가 되는 거죠. 소음 노출 시간이기 때문에 T가. 그리고 95dB은 뭐다? 4분의 2시간이랬죠?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8분의 4 더하기 4분의 2가 되는 거고요. 가로 꼭 써주셔야 돼요. 곱하기 100을 했을 때는 몇이 나오냐? 100%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소음 노출 수준을 초과 여부를 구하여라라고 나왔습니다. 소음 노출 수준을 초과하지 않는다라고 써야겠죠. 왜? 100% 이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16년 필답형 2회차가 답안은 현재 기준에서는 바뀐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5번 문제가 나왔네요. 또 많이 나왔던 문제죠. 공기압축기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4가지를 작성하시오. 자, 1번 윤활유의 상태. 그 전에 암기법 먼저 써드릴게요. 암기법. 윤회야 공들어입니다. 공들어. 윤회 보고 공들어라고 하는 거예요. 자, 1번 윤활유의 상태. 2번 회전부죠. 회전부의 덮개 또는 울입니다. 울. 야가 됐죠. 야는 근데 가로를 열고 앞이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앞. 자, 압력 방출 장치의 기능. 공기 저장 압력 용기의 외관 상태. 드도 역시나 드라고 외우시면 돼요. 드레인 밸브의 조작 및 배수. 그 다음에 어도 역시나 on이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언로드 밸브의 기능. 그래서 암기법은 윤회야 공들어 이렇게 외우시면 될 듯 합니다. 이것도 많이 나왔던 문제고 역시나 이 문제도 작업형에도 출제가 됩니다. 작업형. 해당 문제 꼭 암기해 놓으세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 이것도 자주 나왔던 문제네요. 방호 조치를 하지 않고는 양도 대여 설치, 진열해서는 아니 되는 기기기구 4가지를 작성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던 문제죠. 자, 같이 풀어보죠. 자, 1번 공기압축기죠. 자, 공기압축기. 2번 원심기, 3번 예초기. 그리고 4번에 금속 절단기. 마지막 5번은 제가 아주 많은 말을 하는 문제죠. 지게차, 미치게차. 6번 중요합니다. 포장기계인데 가로 내용 꼭 쓰셔야 합니다. 가로 내용 중요해요. 진공 포장기 랩핑기로 한정. 이 가로 내용까지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별표 쳐드릴게요. 왜 그런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나왔던 문제라서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공기압축기, 또 혹시나 지게차 제외라고 나올 수 있죠. 이걸 제외하고 한다고 하면은 답은 원심기, 예초기, 금속 절단기, 그리고 포장기계, 그리고 가로 열고 진공 포장기 랩핑기로 한정. 이렇게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꼭
6가지를 외우시고 제일 중요한 마지막 6번의 포장기계의 가로 내용은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 근로불능상해 종류에 대해 설명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1번. 연구 전 노동 불능상해. 부상의 결과 땡땡 부상 정도예요. 부상의 결과 가로대고 써볼게요. 노동 기능을 완전히 잃는 겁니다. 완전히 잃는. 연구 전체의 노동. 아예 일을 못한다는 거죠. 자, 2번. 연구 일부 노동 불능상해 나왔습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부상의 결과 신체 부분의 일부가 노동 기능을 상실한 부상 정도입니다. 3번. 일시 전 노동 불능상해 의사의 진단에 따라 일정 기간 정규 노동에 종사할 수 없는 상해 정도고요. 마지막 4번은 일시 일부 노동 불능상해 의사의 진단에 따라 정규 노동에 종사할 수 없는 상해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연구 전 노동 불능상해, 연구 일부 노동 불능상해, 그 일시 전 노동 불능상해, 일시 일부 노동 불능상해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를 정확하게 암기해 놓으시는 게 포인트일 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10번. 안전보건 표지의 색채, 색도 기준 및 용도를 빈칸에 알맞게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해당 표는 무조건 암기하셔야 합니다. 무조건 암기. 해당 표는 무조건 암기하셔야 합니다. 자, 색채 7.5R 414라고 외우죠. 자, 색채는 뭐다? 빨간색입니다. 빨간색. 그 용도 금지입니다. 금지. 정지신호, 사화설비 및 그 장소 유해행위 금지. 경고는 화학물질 취급 장소에서의 유해 위험 경고. 그 노란색은 경고, 화학물질 취급 장소에서 유해 위험 경고 이외에 위험 경고 주의 표시 또는 기계 방호물. 파란색은 2.5pb 410 지시. 3의 내용은 뭐다? 파란색은 자, 특정 행위의 지시 및 사실의 고지입니다. 그리고 녹색은 2.5G 410 안내 비상구 및 피난소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 표지. 자, 흰색은 뭐다? N9.5입니다. N9.5.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데, 자, 해당 문제는 중요한 게 뭐냐면, 해당 표를 숙지를 무조건 해야 합니다. 해당 표에 들어가는 색도 기준도 중요하고요. 용도 역시도 다 중요합니다. 사용례도 역시나 다 외워놓으셔야 하고요. 해당 문제는 어쩔 수 없습니다. 무조건 암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암기할 때 조금 더 도움될 수 있는 자료를 제가 설명해 드린다면, 자, 여기서 나오죠. 오디오북 있습니다. 오디오북. 저희 신기반기에서 만들어 놓은 오디오북이 있어요. 자, 오디오북을 들으시면서 이 해당 내용 역시나 표로 되어 있던 문제 역시나 오디오북으로 다 풀어놨어요. 오디오북이 읽어주고 계속 듣다 보면은 내가 중얼중얼거리면서 어느덧 따라하는 경우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디오북은 계속 들으셔야 돼요. 특히 이거는 저희가 평소에 잘 쓰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단어이자 문장이기 때문에 오디오북을 계속 이용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암기를 하셔야 할 포인트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1번. 다음 용어를 설명하시오. UVC 증기음 폭발, 자, 블리브 비등액체 팽창 증기 폭발. 자, UVC의 증기음 폭발은 대기 중 확산되어 있는 뭐다? 증기운입니다. 증기운이 어떤 점화원에 의해 급격히 폭발하는 현상. 자, 2번. 비등 상태의 액화가스가 기화하여 뭐다? 팽창하고 폭발하는 현상이다. 폭발. 그래서 UVC와 블리브의 용어와 설명에 대해서는 역시나 암기를 해 놓으셔야 합니다. 이것도 역시나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UVC 같은 경우는 작업형에도 나옵니다. 작업형. 출제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 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 순서를 나타내었다.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자, 1번, 2번 패스를 하고, 자, 원인 강구, 대책 수립, 그리고 3번도 패스하고 실시까지 나왔습니다. 자, 답을 바로 써보시죠. 자, 1번은 긴급 처리입니다. 긴급 처리. 그리고 2번은 재해 조사입니다. 재해 조사. 3번은 원인 강구, 대책 수립. 그리고 5번째이자 3번의 내용은
대책 수립이지만은 대책 실시 계획입니다. 그리고 실시 그 마지막은 뭐다? 평가입니다. 평가. 이건 암기법이 김재원 대대 실평입니다. 암기법 김재원 대대 실평으로 외우시면 될 듯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3번.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및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가 운전 위치를 이탈하고자 할 때 준수해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포크, 버킷, 디퍼 등의 장치를 어떻게 해야 하냐? 가장 낮은 위치로 내려놔야겠죠. 가장 낮은 위치.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두고, 그리고 땡땡을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듯 갑작스러운 주행이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그건 뭐다? 기계죠. 기계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갑작스러운 주행이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3번은 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제일 중요하죠.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킬 것. 그 3가지는 포기운이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포기운이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포크, 버킷, 디퍼 등은 무조건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두고, 그 역시나 약간 상식적이죠. 기계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걸고 갑작스러운 주행의 이탈을 방지하고, 그리고 운전석 이탈할 때는 제일 중요한 건 시동키는 분리해놔야겠죠. 왜? 시동키 꽂혔으면 다른 사람이 자기가 이걸 좀 운전할 줄 안다 해서 막 탈 수도 있죠. 그렇게 하다가 사고가 나는 거겠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약간은 상식적인 면으로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4번. 해당하는 방폭 구조의 표시를 적으라고 문제가 나왔네요. 자, 보시죠. 1번. 방폭 구조는 외부의 가스가 용기 내로 침입하여 폭발하더라도 용기는 그 압력에 견디고 외부의 폭발성 가스에 착화될 우려가 없도록 만들어진 구조. 이건 뭐다? 내압 방폭 구조입니다. 내압. 그렇기 때문에 이 XD가 먼저 들어가는 거고요. 자, 그룹. 잠재적 폭발성 위험 분위기에서 사용되는 전기기기. 그 가로 열고 폭발성 메탄가스 위험 분위기에서 사용되는 광산용 전자기기는 제외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광산용 전기기기는 제외가 되니까 그룹 2가 되겠네요. 자, 그룹 2. 그리고 3번. 최대 안전 틈새가 0.8mm라고 나왔습니다. 0.8mm. 그 안전 간격을 보시면 0.5초가 0.9mm 미만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 그룹 2가 들어가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2B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 최고 표면 온도가 85도라고 했습니다. 자, 85도. 자, 최고 표면 온도 등급이 최고 표면 온도 T1은 450도 이하, T2는 300도 이하, T3는 200도 이하, T4는 135도 이하, T5는 100도 이하인데 T6는 85도 이하죠. 그럼 85에 들어가기 때문에 EX2B T6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답을 표현하시면 될 듯 합니다. 자, 오늘 2016년 필답형 2회차 해설 강의가 끝이 납니다. 이 회차에는 약간의 화학에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나왔던 회차인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 16년도에 화학에 관련된 그런 공장이라든지 화학 공장 쪽에서 사고가 많이 나지 않았을까라고 조심스레 예상을 해봅니다. 자, 오늘도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신기방기 산업안전기사 저자 한혜윤이자 리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